임순용 프로듀서가 원작을 가지고 찾아왔고, 이 작품을 진행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마음을 되게 고민을 많이 하다가 문득 떠오르는 게 먼저 박찬욱 감독님이 떠올랐어요. 자기 것을 고집할 줄 알고 그 자기 논리를 정확하게 표현할 줄 알고, 야, 이런 얘기 박찬욱 감독이 한다면 되게 좋겠다. 최민식 씨가 내가 연출한다면 출연 의사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했다길래, 그래서 일단 뭐 거의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뭐 해야 되겠구나 그런. 그리고서 바로 그 일본을 가서 원작에 대한 부분에 첫 미팅을 갖고 오자마자 박 감독님 만나고 그 다음날 바로 민식 선배 만나고 최민식 씨와 박 감독님이 공이 그 연락을 받으시고 일주일도 안 돼서 모두가 다 하시겠다고 해서 거기서부터 출발이 됐던, 그게 아마 기획의 출발일 겁니다. 설정의 중요한 부분들은 거의 각색 작업에서도 원작의 모양새를 그대로 받아들였어요. 범인이 숨지 않고 자꾸 나타난다라는 그 애초에 내가 원작을 갖고 매력을 느꼈던 그것을 더 강화하는 거. 그것이 아주 진짜 이 영화의 큰 특징인 것으로 누가 봐도 느껴질 만큼 그것을 아주 전면에 드러내놓는 거. 그것을 목표로 했고, 그 다음에 아무래도 이우진이 애초에 왜 오대수에게 원한을 갖게 됐는지 그 동기, 그리고 오대수의 복수극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이 모든 것이 이우진의 더 큰 복수였다라는 거. 그 더 큰 복수의 귀결은 무엇인가? 결국 근친상간 모티브가 동원됐지만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방법으로 만들어진 게 바로 그 얘기였어요. 감독님의 각색을 통해서 이야기는 많이 바뀌었고 인물들의 캐릭터도 많이 바뀌었지만 구조는 거의 그대로 남아 있었거든요. 오대수 역은 이미 태생부터 최민식 선배가 결정되어 있었으므로 그건 문제가 아니었고, 이우진 캐스팅은 사실 좀 쉽지 않았어요. 그 역할 자체가 어떻게 보면 분량은 되게 적을 수도 있고 또 굉장히 악마적이면서도 굉장히 나약한 존재의 캐릭터를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또 할 수 있는 배우의 범위도 적었고. 최민식 씨가 유지태가 어떨까요? 라고 한마디 하는 순간 우리 모두가 왜 그 생각을 못했지? 다 그렇게 됐어요. 유지태에 맞춰서 좀 더 유연하고 더 약해 보이고 더 예의 바르고 그런 인물로 조금씩 변모하게 됐어요. 미도역이었던 강혜정 양 캐스팅은 아주 공정한 오디션 과정을 거쳤어요. 성숙한 여자지만 마지막에 딸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을 때 관객들도 놀라는 한편 조금 잠시 후에는 그럴 것 같았어 라는 그 사실을 알고 다시 본다면 영화를, 그러면 처음부터 정말 너무나 애기같이 느껴지는 그런 이중성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봤어요. 이 영화는 인물, 오대수라는 인물에 밀착하는 영화다라고 생각했어요. 그것이 제일 큰 포인트예요. 그것을 놓치면 이 영화는 상업적으로나 예술적으로 절대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. 카메라는 끊임없이 움직였으면 좋겠다. 그리고 영화 전반적인 채도는 저채도가 기본이 됐으면 좋겠다. 거칠고 빠르고. 예전에는 어떤 그 무브먼트, 카메라 무브먼트가 있을 때는 반드시 어떤 논리가, 내적 논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이 영화는 조금 그것을 벗어나려고 했어요. 꼭 움직이지 않아도 되는 것 같은 장면이지만
그냥 알게 모르게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, 그래서 그 무곡을 많이 쓰는 음악과 어우러지면서 이렇게 계속 조금씩 그 회전한다든가 조금씩 어디론가 가고 있는 그런 움직임을 주고 싶었죠. 큰 클로즈업과 아주 넓게 빠지는 와이드 앵글 샷을 바로 병치시키는 그런 편집을 하기 위해서 그런 망원 렌즈와 관각 렌즈를 막 번갈아 가면서 많이 썼죠. 광각은 이제 왜곡이 되고 심도가 깊고, 망원은 심도가 얕고, 그다음에 굉장히 평면적이잖아요. 근데 그런 면에 있어서 봤을 때 오대수나 이우진의 그 말을 할 때나 호흡을 할 때나 이런 주된 장면들은 저희가 다 망원을 썼었어요. 망원을 쓰고 되도록이면 뒷 배경보다도 인물의 중심이 되게 그렇게 썼었고요. 그다음에 광각 같은 경우는 어떤 그 둘의 대치 상황이라든가 아니면 그 둘에 있는 공간이라든가 이런 공간감을 나타내기 위해서 광각을 갖다가 한두 카트씩 섞어서 쓰기도 했었어요. 필름의 손상 위험이 있지만은 오리지널 내가 블리치 바이패스를 했었어요. 원하는 느낌, 이제 콘트라스트랑 그다음에 뭐 그런 디테일이랑 그다음에 그 좀 거칠고 저채도 느낌은 얻을 수 있었고요. 반면에 이제 원치 않는 그레인들 내가 상태에서 그런 것들도 또 감수해야 됐고요. 촬영 감독이 그 아주 약한 정도로만 했을 때는 다리우스 콘지 같은 그런 룩은 안 나올 것이다라고 주장을 한 관계로, 그렇다면 테스트를 해보고 결정하기로 하자. 그래서 해봤더니 정말 좀 그렇게까지 노골적인 그런 색감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적당하다고 생각해서 채용한 기법입니다. 우선 녹색을 설정했어요. 그래서 물론 블리치 바이패스에 의해서 그런 약간 그 녹색이 도는, 청록색이 도는 그런 화면이 만들어지기도 하고, 그것으로도 부족해서 조명에 계속 그런 필터를 대서 어딘가에는 그 녹색 기운이 조금씩 묻어 있는, 특히 섀도우 부분에 그런 녹색이 묻어 있는 화면을 만들려고 했어요. 영화가 전체적으로 조금 부식된 듯한, 좀 썩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시각적으로 만들고 싶었고, 지극히 강렬한 감정의 드라마이기 때문에 원색을 사용하는데 주저하지 말자고, 액센트가 될 수 있는 몇 개 그 부분들을 강한 원색을 채용한다라고 정했죠. 그런 데서 이제 보라색, 자주색, 또는 아주 빨간색, 또 그리고 녹색, 이런 것들이 많이 사용됐어요. 세월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없게 이 모든 일이 끝나고 나서 이 후일담이 있을 때까지 뭐 몇 년이 흘렸는지 또 몇 달이 지났는지 그런 것을 알 수 없게 하고 싶었기 때문에 계절을 바꾸는 것이 중요했어요. 그래서 한겨울에 눈밭이 꼭 필요했고, 우리가 촬영할 때 눈밭을 찍으려면 그 남반구로 내려가는 수밖에 없었죠. 그래서 그 시간도 모르겠고 어디인지도 모르겠는 공간에서 왜 하필이면 그 눈밭에 덩그러니 의자를 놓고 만나는지, 그렇게 알 수 없는, 모든 것이 다 꿈 같은 그런 분위기를 연출하려고 했어요. 항공사가 짐을 다 보내주지는 않아가지고 가장 중요한 카메라 그리고 오대수의 의상, 이게 도착을 안 했어요. 그래서 카메라는 현지에서 부랴부랴 빌려다가 썼고, 의상이 그 우리 의상 팀장이 정말 그 정성껏 만든
그 오대수에 외투가 있었는데 아깝게도 그것을 쓰지 못하고 현지 의상 창고에서 수십 벌을 빌려다가 이제 놓고 그 중에서 하나를 골랐어요. 전 세계 영화인들 중에 가장 인기응변이 강한 그 스태프들이 또 대한민국 스태프들이기 때문에 방법들이 다 찾아지고, 근데 지나고 나면 재미있었어요. 어느 현장이나 자금이 부족하고 시간이 부족하고 여건이 부족한 건 있는데, 그러한 부족한 부분들을 저는 우리 스태프들이 잘 노력해서 풀어줬다고 생각을 해요. 그리고 뭐 모두가 다 이 작품을 좋아했었기 때문에, 뭐 어떤 스태프도 어떤 영화를 하건 간에 다 좋아하지만 올드보이에 참여했던 스태프들은 뭐 각자 자기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느낌을 갖고 일을 했던 것 같아요.